푸른밤 종현입니다. 수면의 자세는 다음 날의 컨디션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죠. 어떤 자세로 잠에 드느냐에 따라 잠의 깊이가 달라져서요. 가장 편할 수 있는 자세를 찾는 것이 수면의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잠으로 빠져드는 일, 수월한 편이신가요? 독일의 한 수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자세가 아니다 싶은 느낌이 들면 얼른 몸을 뒤척여야 한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잠에서 깨지 않을까? 그게 불편해서 한 자세를 고집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불편한 상태로 잠이 들면 악몽으로 빠져들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제때 먹지 않는 것보다 일이 과한 것보다 제대로 잠들지 못했을 때 몸의 움직임이 가장 둔해진다는 사실. 3월 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Try sleeping in my bed, lonely on me. Nobody ever shut it down like you. You are the crown. You made my body feel heavy bound. Why don't you hold me, need me? I thought you told me you'd never leave me. Looking in the sky, I can see your face, and I know right where I've been. Take me, make me. You know that I'll
3월 6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엘리샤 키스의 Try Sleeping with a Broken Heart 였습니다. 엘리샤 키스 정말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5633님, 지금 푸른밤 들으면서 뒤척이는 중입니다. 어젠 눕자마자 편한 자세를 찾았는데 오늘은 쉽지가 않아요. 쫑디는 어떤 자세가 편해요? 그것보다 잠은 잘 자는 편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좀 수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사람에게 있어서.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또 하루가 조금은 수월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떠한 이 고질적인 좀 문제들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심리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한번 잠이 들면 평균적으로 뭐 4-5번 정도의 꿈을 꾼대요. 근데 이제 렘 수면 상태에서 이제 얕은 잠에서 이제 깊은 잠으로 빠질 때 이제 렘 수면 상태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렘 수면을 했다가 깊은 잠을 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깊은 잠을 빠졌다 뭐 이걸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되게 꿈을 많이 꿨어 뭐 이렇게 기억을 하는 날은 대부분 렘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꿈을 꾸다가 깨버리는 거예요. 눈을 떠서 꿈을 깨버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잠들려고 했었는데 깊은 잠에 빠지기 전에 다시 또 꿈을 꾸다 깨버리고 이런 좀 잠자리가 뒤숭숭한 꿈자리가 뒤숭숭한 그런 날이 되면 되게 컨디션이 좋지가 않죠. 깊은 잠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세 같은 것들. 이제 나의 몸을 좀 더 편하게 해주면 이런 렘 수면에서 깊은 잠으로 빠질 때 조금 더 내가 깨어날 확률도 조금 줄 테고 더군다나 수면의 길이보다는 역시 질이 정말 중요하다고들 하니까요. 조금을 자더라도 이제 렘 수면 상태에서 깬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깊은 수면으로 들어갔다가 일어나는 게 몸에도 마음에도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수면 습관을 지금 교정하고 있는 치료를 받고 있어서요. 괜찮은 편입니다. 정현정님, 요새 자꾸 꿈속에서도 일을 하는 꿈을 꾸는데 오늘부터 더 편한 자세로 누워서 잠들면 꿀잠 잘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꿀잠 잘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편한 자세를 잘 찾아보시길. 근데 날마다 정말 다르잖아요. 왼쪽이 편한 날이 있고 오른쪽이 편한 날이 있고 뭐 엎드려 자는 날이 편한 날이 있고 뭐 고개를 어느 쪽으로 하는 날이 뭐 참 우리 몸이 변덕이 심합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두 남자와 함께하는 주제 선곡 코너 맨투맨 싱어송라이터 임원일 씨, 적재 씨 두 분과 함께하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푸른밤 종윤입니다. 3주년 기념 앨범이 곧 발매 예정입니다. 저와 푸른밤 제작진들이 한 곡 한 곡 선곡한 앨범으로 총 36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총 30분에게 선물로 나눠 드리려고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꼭 적으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드리고 있습니다. 푸른밤은 비피도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제 노래 가져왔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좀 듣는 노래예요. 소풍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 발라드
곡입니다. 미안해라는 곡인데요. 피아노 선율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발라드 곡을 많이 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라드 곡들을 좀 써야겠다, 그리고 작곡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이래저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했었던 곡이어서 벌써 부분에서 좀 되게 장난치듯이 막 가사를 많이 집어넣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펄스를 짰었던 기억이 갑자기 지금 떠오르네요. 근데 그게 또 저의 스타일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난스럽게 시도했던 것들이 제 마음을 좀 움직이기도 했고, 그랬어서 정리를 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의 노래 종현의 미안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억 속에 우릴 바라봐. 너와 나 우리 둘 좋은 기억 속에 웃고 있어 울고 있어. 참 많은 모습들 함께 있어. 내겐 대체 어땠던 기억들이 남아있는지, 정말 내가 그리 너에게 무심했던 건지 묻고 싶어 알고 싶어. 정말 나만 좋은 추억으로 남았는지. 항상 혼자인 기분이야. 내게 말했던 그 얘기들 그저 투정이라 믿었었어. 난 항상 나와 같은 마음이라 믿었어. 너와 같은 길을 걷고 너와 같은 마음을 하고, 내 착각 속에 내 머릿속에 행복한 이 모습은 내가 나빴었지, 내가 못했었지. 끝까지 이기적인 방법으로 난 내가 못했었지. 넌 아직 힘들지. 끝까지 나 혼자만 행복한 추억. 가지마 떠나지마. 잊혀진 기억 속에 넌 가지마. 제발 날 떠나지마. 알잖아 이대로 쓰러질 거야. 난 아직 힘들지. 참 내가 못났지. 미안 참 미안해. 나만이 힘들지. 나만 괜찮은지. 이리도 못잘게만 사과할게. 미안해 미안해. 이제 난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미안해. 네, 종현의 미안해 듣고 왔습니다. 공희현님, 미안해 이 노래 앞부분 피아노 소리가 너무 뭉클해요. 사나협 읽으면서 가사에 한 번 더 눈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책 말씀하시는 거겠죠, 사나협? 예. 미안해 이 부분이 미안해가 어떤 내용이었죠? 제가 곡마다 이제 스토리들을 붙여서 이야기를 전개를 했었었는데 미안해가 어떤 스토리가 붙는 버리고 가랑 지금 헷갈려요. 좀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몰아져 있어가지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손채연님, 아빠가 수술을 받으시고 내일 드디어 퇴원을 하십니다. 엄마가 병원에 가 계셔서 며칠 동안 집에서 동생이랑 둘이 있었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집이 복작복작해지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렇게 복잡복잡한 무언가를 느낄 때도 또 그리워질 때가 있죠. 예. 어쨌든 아버지 건강하게 돌아오시고 옆에서 또 손 잘 잡아주시고 회복 빨리 더 건강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995님, 쫑디 저 다이어트 일주일 됐습니다. 곱창, 족발, 짬짜탕, 닭발, 만찐두빵, 치킨, 감자탕, 핫도그, 휘핑 잔뜩 얻은 카페, 모카, 비빔냉면,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주무세요 이제. 9995님 주무십시오. 아이고. 6495님, 쫑디 페이퍼 커팅 아트라고 아시나요? 종이의 세세한 부분을 잘라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제가 요즘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푸른밤과 커팅 아트로 하루를 마무리하니 기분이 좋게 잠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페이퍼 커팅 아트, 글쎄요. 예, 제가 이 이름을 들어보고 이제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취미생활이 생기는 건 정말 좋죠. 예.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4625님, 쫑디 일본은 벌써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다던데 어때요? 공연하면서 꽃 구경 좀 했나요? 작년보다 벚꽃도 빨리 핀대요. 봄이 너무 급하게 오는 것 같아요. 천천히 와도 되는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사실 일본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밖에 잘 안 나가서 모르고 있었네요. 예, 그렇군요. 꽃 구경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이번 봄이 좀 빠른가요? 빨리 오나 보군요. 4658님, 저는 요즘 혼술에 푹 빠졌습니다. 특히 푸른밤 들으면서 이 시간에 혼술을 즐기는데 부모님께서 술 먹는 거 안 좋아하셔서 천연 냉장고인 제 방 베란다에 맥주며 여러 가지 숨겨놓고 먹어요. 지친 하루 보상해줘야죠. 한잔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한잔하십시오. 푸른밤 들으시면서. 저는 지금 술을 끄는 상태여서 혼술하는 거 저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저는 되게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게 또 엄청 막 그렇게 좋지만 또 않다는 얘기도 뭐 들리고 그래가지고. 곽어진님, 조리 기능사 필기시험을 보러 가요. 막판 밤샘 공부를 푸른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번 떨어졌었거든요. 이번엔 꼭 붙었으면 좋겠어요. 아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잘 붙으시고 마무리 공부 잘 하셔서 긴장 조금 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수 없으시길. 4313님, 열심히 해왔는데요. 그 직업에 제가 재능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만두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노력하면 실력이 늘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라고 쉽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제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가 가수로서 혹은 그 외에 어떤 예술가로서 자신감이 넘쳐날 때도 있지만 와, 내가 어떻게 음악한다고 이러고 있지? 혹은 예술한다고 이러고 있을까라고 나밖에 안 되는 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참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간사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참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어긋날 때가 있죠. 글쎄, 스스로를 조금 더 돌아보시고요. 재능이 없다는 걸 느끼는 순간과 어떠한 환경이었고 어떠한 상태였고 객관적으로 바라봤던 다른 사람들의 눈빛은 어땠었을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이번에 들을 곡은요. 현재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R&B 가수입니다. 더 위켄드, 프랭크 오션과 함께 PBR&B라는 장르를 들썩이게 만든 미구엘이라는 아티스트. 2012년에 발표한 Do You 들으려고 하는데요. 푸른밤 종윤입니다. 3주년 기념 앨범에 수록된 노래 중에 한 곡입니다. 앨범에 어떤 곡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부터 이렇게 한 곡씩 미리 들려드리려고 하니까요. 푸른밤 종윤입니다. 3주년 기념 앨범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요.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럼 미구엘의 Do You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like drugs? Have you ever felt alone? Do you still believe in love? Or do you like drugs? Do you like drugs? Yeah, well, me too. Me too. Me too, babe, too. Me too. But do you like love? Do you like love? Yeah, me too. Me too, babe, too. It's what we're gonna do. What about matinee movies and pointless secrets, midnight summer swims, private beaches, rock paper silhouette, best out of three. Mama said the greatest thing in life are free. What about lust? What about trust? What about fun? She said you know that I do. Oh, you do, baby. Hope you do now. Do you like drugs? Yeah. Do you like drugs? Yeah. Me too, babe, too. Me too, yeah, me too. And do you like love? Do you like love? Yeah, me too, me too. It's what we're gonna do tonight. So let's dance a little harder till I feel like I know all the things. Do you like drugs? Do you like drugs? Yeah, me too. Me too. Me too. Me too. Do you like hugs? Do you like hugs? Oh, I feel like we've got so much in common now. Right about now, baby. It's what we're gonna do. It's you and me, yeah, tonight. You and me tonight. You and me tonight. You and me tonight. You and me, yeah, tonight. You and me tonight. Oh, I feel like I've known you for so long, right about now, baby. Yeah, yeah. I wanna do you like drugs tonight. I wanna do you like drugs. N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나의 오늘을 함께 되돌아봐줄 누군가 있다는 건 축복이다.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한 말인데요. 길었던 하루에 마침표를 찍어줄 사람, 지친 마음에 쉼표가 되어줄 사람 있으십니까? 그 사람에게 월요일, 오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세요?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임원희 씨 그리고 적재 씨와 함께합니다. 두 남자와 함께하는 두 남자가 매주 주제에 맞춰서 노래 두 곡을 골라오는 코너죠. 맨투맨. 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선 대화보다 음악 듣는 걸 선호할 것 같은 두 남자입니다. 임원일 씨 그리고 적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정말 잘 지낸 거 맞죠? 그럼요. 적재 씨, 예, 그래요. 자, 임원일 씨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끝났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소감 좀 어떠신지? 부담감이 좀 많이 있었어서 그런지 네. 잘 끝나서 좀 뭔가 큰 일을 연초에 잘 마무리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딱 네. 처음 뵀는데 좀 얼굴이 좀 밝아지신 것 같은? 아 그래요? 피곤이 조금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네네. 마음은 확실히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얼굴이 좀 좋아질 수가 있겠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재 씨는 좀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앨범 작업 마무리하고 발매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12시 지났으니까 이제 이틀 그러게요. 네. 3월 9일 그렇습니다. 낮 12시에 공개가 된다고요. 네, 어떠세요? 기분 좀? 되게 떨려요. 아, 오랜만에 네네. 음원 내는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떨리네요. 감사합니다. 자, 4971님이 적재 오빠 쫑디 앨범에 들어간다는 연주는 잘하고 오셨어요. 어땠어요? 라고도 보내주셨네요. 좋았죠. 네, 실시간으로 저희 회사 직원분께서 네. 옆에 또 계셨어가지고 진짜요? 네, 또 그 옆에서 함께 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도 전달해 주셔서 녹음할 때요? 네네. 그쵸. 그래서 또 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냈었었는데 아니, 그래서 네. 그 소품집이라 그러시고 네네네. 어쿠스틱 하다 네네네네. 그러셔가지고 그렇게거니 하고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편곡이 굉장히 화려하고 진짜 궁금하다. 소품집에 들어갈 만한 네. 그런 하여튼 네. 그래서 생각과는 너무 다른데 멋있는데 궁금해, 하면서, 궁금해. 네. 조금 예 네. 펼치고 있습니다. 막 꿈을 펼치는 중, 막 하는 중, 네, 좋더라고요. 다 때려 넣는 중. 어쨌든 다들 이렇게 또 임원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앨범 콘서트가 끝나셨고 네네네. 적재 씨와 저는 적재 씨 같은 경우는 앨범 준비가 끝나서 이제 곧 나오시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다들 정말 연초부터 그러게요. 바쁘게 움직였네요. 네. 마무리까지 잘 합시다. 적재 씨도 이틀 후에 나올 음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486님, 허닐님 바로 또 녹음 시작하신다는 이야기 보고 놀랐습니다. 세상 제일 부지런한 아티스트 언제 쉬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녹음 또 시작하세요?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공연 아이고.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또 녹음을 시작해서 지금 일단 또 드럼 녹음부터 아이고. 잘 하고 있는 I'm Not Band 앨범을 또 녹음을 아이고. 시작했어요. 근데 확실히 뭔가 만들 때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뭔가 만들 때 그냥 집에서 쉬는 것보다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세상에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니까 네네. 그게 주는 좀 그 쾌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분명히 거기서 오는 기분도 있고 네. 다 만들었을 때 뿌듯함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도 좀 휴식 취하시면서 하십시오. 건강이 첫 번째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 앞에서 해밍웨이의 이야기로 문을 열었죠. 네. 나의 오늘을 함께 되돌아봐줄 누군가가 있다는 건 축복이다. 그래요. 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좀 힘들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눌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진짜 오랜만에 네. 예전에 알던 동생을 만나서 음. 좀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예. 근데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만큼
좋은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별거 아니고 그냥 안부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걸 듣고 나도 내 얘기들을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잘 안 했던 얘기들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하면서 네네네. 그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좀 많이 뭔가 채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음, 좀 내가 해답을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입으로 내뱉었을 때 어떠한 묵직함 때문에. 적재 씨는 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잘 못해요, 사실 이런 얘기를 잘 못하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혼자 삭히다가 네.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방법을 찾다가 음. 약간 누가 들으면은 오글거린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가사에 그냥 잘 녹여가지고 남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예, 예, 풀어내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아, 그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회복 많이 돼요. 네, 그죠. 그리고 나중에 힘들 때 네. 지쳤을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좀 자기 위로도 되고 그러니까요. 네, 위로가 스스로 많이 좀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달래주는 그런 맞아요, 힘도 맞아요. 돼서 좀 뭐랄까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은 참 혼자서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어떤 맞아요. 탈출구가 하나 정도는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기분 좋을 때도 음악 있죠. 만든 사람들의 약간 특권 같은 맞아요. 기분도 근데 있어요. 가끔은 그럴 때도 있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이제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일이 막 들어와서 예. 이제 막 열심히 잘해주고 싶은데 막 나오지는 않아서 막 절박하고 그런 마음에 되게 비꼬아서 가사를 쓴 적도 있어요. 내가 뜻하는 뜻과 상대방이 이해한 뜻을 정반대로 해석을 하게 할 수 있게 가사를 이렇게. 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썼던 적도 있었습니다. 음.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과정에서 또 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내가 이런 네, 식으로 또 지금 힘든 걸 표현을 해서 누군가는 들었을 때 위로를 받고 나는 이걸 들으면서 좀 다른 해석을 하면서 그 생각도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 것도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듣고 엄청 감동받았던 음악들이 네네. 그걸 만든 작사가나 작곡가는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아, 맞아요. 그런 경우들도 거꾸로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네. 아, 이 가사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는 것도 재밌고 네. 상당히 맞아요. 예, 뭔가를 만든다라는 건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주제 선곡 코너 맨투맨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노래 바로 옥상 달빛의 노래입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인데요. 3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었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어디로 말 걸어주시면 될지 임원일 씨가 소개해 주시죠.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들을 때마다 좀 뭔가 좀 위로받는 기분이 집으로 들어요. 돌아가는 경쾌한 발걸음 같은 게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가사는 시작할 때 좀 슬픔도 맞아요. 느껴지고 그러는데 수고했어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연 하나씩 소개를 해보면서 이야기 쭉 나눌까요? 강지은님께서 엄마랑 여행 중이에요. 밤에 술 한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함께 보낸 하루를 다시 돌아보고 얘기하면서 엄청 행복했어요. 이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래요. 엄마랑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와. 참 좋겠죠. 너무 좋을 것 가족과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더군다나 또 요즘에는 밥도 같이 못 먹는 그쵸, 경우가 많이 그쵸. 있으니까 다들 바빠서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뭔가 진짜 이렇게 가끔 너무 친한 사이여도 네. 마음을 터놓고 그냥 두런두런 얘기할 수 맞습니다. 있는 기회가 사실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네. 그냥 그런 거 말의 어떤 포문을 여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래요. 맞아요. 약간 적당히 술 한잔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진짜 그것만큼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적재 씨 같은 경우에는 술을 전혀 못 드시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부러워요. 가족과 함께 아. 술을 마시거나 네. 뭐 이모니 씨는 좀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저는 좀 여행 같은 데 갔을 때 네네네. 뭐 저희 형이랑 그쵸. 형분과 또 맨날 함께. 싸우다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좀 속 깊은 얘기들 하게 되면 그래도 이 형이 나를 그래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구나. 그쵸. 뭐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좀 그런 대화를 통해서 좀 힐링되는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음. 자, 적재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가족분들 중에 술을 잘 드시는 분은 전혀 없으신가요? 저희 가족이 원래 다 술을 못 하는데 거의 이제 그런 아버지는 분이 일 있으니까. 때문에 약간 드시는 그런 케이스. 그렇군. 네. 집에서는 잘 네, 거의 안 드시죠. 그렇구나. 네. 뭐 저도 좀 어머니랑 정말 얼마 전에 음. 한 몇 달 됐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인생에 살아옴에 있어서 정말 최근인 거죠. 처음 어머니도 술을 잘 안 드셔가지고 집에서 같이 이제 마셨었었는데 그걸 얼마 마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되게 기분 좋게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맞아요. 가족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희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이 진짜 없으시거든요. 네네. 진짜 말씀이 없으시고 과묵하세요. 근데 한번 어머니가 여행을 가셔서 집에 아버지 혼자 계신 날이 있어서 네.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랑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는 이제 반주를 하시고 네.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갔으니까 술을 안 했는데 그날 아버지가 엄청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유쾌하게 막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진짜 제가 너무 행복함을 느꼈던 것 그때 같아요. 좀 기억이 좀 많이 남으시는군요. 네, 왜냐면 그렇게 막 즐겁게 옛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저는 거의 처음 봤던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저가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가족과 좀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다음 사연이요. 네, 5624님이 언니랑 싸웠어요. 같은 방을 쓰는데 둘 다 말 안 하고 라디오만 듣고 있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언니가 들은 척도 안 해요. 언니 화 풀면 안 돼. 라고 보내셨어요. 또 사연으로 또 다시 한번 화해 악수를 청했습니다. 5624님입니다. 5624님. 동생분이 쓰는 피시고 웃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쯤 되면 지금 웃음 나옵니다.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이미 1차 사과가 들어갔고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또 동생 사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오히려 더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싸운 얘기를 왜 저기다 보내냐. 네, 뭐 또 이렇게 또 티격태격 하면서 또 풀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잘 풀길 바라겠고요. 맞습니다. 예, 같은 방을 또 쓰고 계시니까 서로 좀 그러니까요. 불편할 거예요. 싸우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그래요. 마음도 허놓고 이제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서로 좀 저는 이런 거 부딪혔는지. 진짜 불편하거든요. 네, 이렇게 좀- 뭔가 어색해진 이 맞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 공기, 네. 그 무거워지고 뭔가 음산한 그 공기가 맞아요. 서로를 더 힘들게 하니까 음. 그래도 잘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이요. 6900님 퇴근하면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봄맞이 플레이리스트 100곡이 목표인데 왜 봄 노래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요? 일단 뭐 봄 봄 노래. 노래가 참 많잖아요. 봄 캐롤이라고 해서 봄 노래들이 네, 꽤 많이 맞아요. 나왔었었고 요 몇 년간 정말 많은 곡들이 발매가 됐었는데 또 거기에 또 염증을 느꼈던 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달래줬던 곡 네.
봄이 좋냐도 봄이 나왔었고 좋냐. 네. 저는 정말 봄이 좋냐 들었을 때 정말 네. 이거다. 망해라 너무 좋더라고요. 망해라. 다 함께 네. 이걸 가사를 보면서 네. 어쩔 수 없이 봄의 어떤 그 풋풋함을 강요받았던 우리들의 얽매인 심장을 이렇게 10cm가 풀어주는구나. 그 마음을 딱 느끼면서 이런 식의 어떠한 사회적 가사, 사회적 움직임을 또 가사로 표현한 사회적 정작 약자거든요. 본인은 결혼해서 잘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정말 네. 진정한 자본주의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번 봄에는 누가 이기냐도 약간 재미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아티스트의 곡이 어떤 곡이 그러니까 봄이 좋냐와 사랑 노래들 벚꽃 엔딩과의 아, 대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무엇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 커플이 많느냐 네. 아니면 혹은 커플이 이기냐 솔로가 이기냐. 그렇죠. 진정한 이건 뭐 거의 그렇죠. 뭐 진짜 주목해야 될 결투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다음 사연요. 장세현님이 헤어진 사람이 계속 생각나서 너무 힘들어요. 다른 걸 보고 집중하다가도 갑자기 불쑥 머릿속으로 쳐들어와요. 죄송합니다. 쳐들어와요 이렇게 웃기고. 월요일부터 많이 힘들었네요. 언제쯤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 슬픈 사연이에요. 죄송해요. 적재 씨. 언제쯤 잊혀질까요? 약은 시간밖에 없는 걸까요? 쳐들어와요라는 문장에서 조금 단어 선택이 다른 좀 의미로 해석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요. 장세현 씨의 슬픈 이별 사연. 그래요. 사실 이별은 시간이 약이긴 하죠. 시간이 두 분 다 말이 없으신데 왜 이렇게 두 분 다 입을 막고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왜 뭘 그렇게 참고 계신 거예요? 예. 덥네요. 덥군요. 벌써 봄인가 봐요. 네. 죄송합니다. 헤어졌을 때는 사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마음이 무겁고 그럴 때도 있고 네. 정말 시간이 약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잘 안 잊혀지면 그 시간을 네. 좀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네네네. 찾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조금은 음미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감정들을 그냥 빨리 보내버리자, 지나가게 두자 뭐 이런 것보다는 네. 그래도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내가 나눴던 추억에 대한 어떤 여운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저는 부분들. 그 하림 씨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 애가 정답인 것 같아요. 새로운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네. 나타났을 때 또 네. 나의 마음이 네.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요. 세현 씨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이요. 6829님 대학 새내기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혼자서 밥 먹고 열심히 강의실 찾아갔어요. 아직 학기 초라 혼자 다녔지만 수업을 듣다 보면 친구도 생기고 그럼 대학 생활이 더 즐거워지겠죠. 그러겠죠. 원래 사실 시작할 때 그 어색함 모두가 갖고 있는데 네. 먼저 꺼내질 못해서 그 맞아요. 어색한 기간들이 늘어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다들 어색하잖아요. 그게 사실 신학기의 또 맛 아니겠습니까? 서로 좀 알아가고. 저도 학교 처음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저도 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네.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다가가질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왜 학교에 보면 이렇게 왜 친화력도 좋고 금세 막 친해져가지고 OT 다녀오고 막 이런 벌써 다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은 진짜 너무 부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참 좀 네. 금방금방 외향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 때 잘 이루어지는데 적재 씨는 네. 어떠세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생각하면 그 깜짝 놀랐던 게 다들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네. 그 새내기만의 그 눈이라고 해야 될까? 맞아. 그래서 저도 이런 걱정을 하긴 했는데 저도 낯을 많이 가리기도 하고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는데 동기들하고는 진짜 금방 친해진 것 그래도 같거든요. 언제 공통 부모가 친해진지도. 어느 정도 네, 있으니까. 맞아요.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아마 금방 즐거운 대학 생활 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자 다음 사연이요. 4252님이 4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33세 나이로 다시 대학생이 됐습니다. 오늘이 본격적인 수업을 듣는 첫날. 너무 오랜만에 수업이라 허리가 아프기도 했지만 차차 적응하겠죠? 다시 4년 만에 대학생이 되었다.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네. 거예요. 그렇죠. 회사를 4년이나 다녔다라고 하면 이거를 잠시 멈추고 내가 또 다른 어떤 배움의 길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게 어찌 보면 진짜 큰 선택이거든요. 잠시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네. 정말 이런 선택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인생에 있어서 이런 큰 어떠한 분기점이 존재합니다만 네. 사람에 네. 따라 그 형태가 좀 다르게 다가오겠죠. 근데 4252님께는 좀 이렇게 좀 회사와 학교
배움과 일터 이렇게 좀 인생에 좀 분기점이 온 건 아닐까. 그리고 또 뭔가 좀 잘 하고 이겨내지 싶은 않을까. 목표를 위한 어떤 새로운 시작을 이 나이에 할 수 있다는 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스스로 되게 음. 마음을 크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물론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지금 네. 28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데뷔했을 때 뭐 그때 나이 그리고 그때 내가 갖고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갖고 있었던 걸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게 차이 나거든요. 그쵸. 엄청난 게 차이 나요. 네네. 정말 뭐 먼지 하나였었는데 지금의 저에 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네. 근데 할 수 있었던 건 그때가 훨씬 많아요. 아, 이게 참 그렇죠. 웃긴 얘기인 것 같은데 음.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서 지금의 모습을 꿈꾸면서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인데 그때와 지금을 좀뭐 나의 자유도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훨씬 자유로웠던 것 같고 그때가 그렇죠. 조금 더 뭔가 생각도 열려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참 뭔가 딱딱한 어른이 된다라는 게 되게 무서웠었는데 내가 조금씩 그렇게 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최근엔 들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참 이런 결정을 한다라는 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나에게 익숙해졌던 거를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또 배움에 좀 모습을 띈다라는 게 진짜 네. 멋진 것 같습니다. 박수를 예. 박수 칠까요? 아 대단하네요. 예, 4252님 대단합니다. 다음 사연이요. 2792님 2년 만에 기타를 꺼내서 코드를 잡아왔어요.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제가 코드를 바꾸면서 내는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만 3번째. 오랜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귀를 막고 연습을 해야 할까요? 그럼 실력이 늘까요? 기타 고수님들. 아 여기 또 고수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근데 해야 되는지. 기타 바꿀 때 나는 잡음이 사실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약간 딸깍딸깍거리는 그 소리. 네네네네. 그리고 앨범 들을 때도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되게 좋아했어서 어떤 소음 때문에 그러시는지 좀 궁금해요. 오랜만에 치니까 손에서 좀 어색함에서 오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귀가 높아졌는데 그렇죠. 나의 손이 따라가지 않을 때.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럴 때 아이 뭐야 하면서 이제 좀 민망해서 기타를 손에서 놓게 되는 혼자 있을 때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스스로에 대한 창피함. 맞아요. 내 귀가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얼마나 소리가 잘 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네네. 조금 그 자체의 즐거움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스포츠적인 즐거움. 그렇죠. 그걸 함에 있어서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예. 이게 아무래도 근육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 네. 연습을 하면 확실히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만 더. 네, 2년 만에 기타를 꺼냈다라고 하면 어색한 게 당연한 그렇죠. 겁니다. 네. 그렇죠. 2년 만에 무언가를 했는데 예전처럼 그대로 나오면은 누가 계속하겠습니까? 맞아요. 좀 쉬지 좀 이렇게 오랜만에 하면 당연히 어색한 거니까. 적재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떠세요? 뭐 가장 오래 좀 기타를 안 잡아본 경험 어느 정도신가요? 오, 가장 오래요. 네. 글쎄요. 기타 잡고서는 없었던 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길어야 뭐 어디 기타 없이 해외 나갔을 때 한 일주일 맞아. 그 정도. 그 정도. 네. 그렇죠. 또 두 분은 계속해서 연주를 네, 하시고 네. 곡을 쓰시고 하시니까. 네네. 뭐 이모니 씨는 좀 어떠세요? 저도 뭐 비슷한데요. 근데 그렇죠. 이제 좀 제가 예전에 메이트라는 팀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 팀 안에서 기타 연주의 비중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다른 어떤 세션 연주를 할 때나 이럴 때에 비해서 좀 이렇게 많이 대단한 능력이 필요가 없는 음악이었어요. 음악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활동을 좀 오래 하다가 다시 오랜만에 세션 연주를 하니까 좀 낯설긴 하더라고요. 아 거기서 오는 조금 네. 제가 익숙한 생경함? 어떤 연주들만 계속 한 4, 5년을 하다가 다시 좀 이런 세션 연주를 하니까 좀 그때 기타를 너무 그동안 안 쳤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아 이런 섹션 연주들을 내가 조금은 그러니까요. 좀 팀 활동을 하느라고 못했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2부를 좀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적재 씨 추천곡 듣겠습니다. 어떤 곡이죠? 네. 로버트 클래스퍼의 러블리데이라는 곡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재즈 네. 피아니스트의 앨범인데 네. 약간 되게 얼반한 느낌, 재즈 힙합 같은 곡인데 네. 뭔가 가끔씩 저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 듣는 곡이긴 한데 뭔가 수고했어 오늘도의 마무리와
이 러블리데이의 마무리는 약간 달라요. 얼반하게 마무리한다. 아, 예. 좀 뭔가 스스로 실하다. 나 좀 쿨하다. 뭐 이런 느낌 받으면서 예. 굉장히 깔끔하게 도시적으로 네. 마무리할 수 있을 듯. 네네. 예, 알겠습니다. 부적인 마무리. 자, 로버트 글래스퍼의 러블리데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와서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ey, Robert Glasper, how you doing, bud? When you gonna record one of my songs, man? You big knucklehead.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the sunlight hurts my eyes.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원희 씨 그리고 적재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2부 끝곡으로 로버트 글래스퍼의 러블리 데이 듣고 왔는데 이병주님이 보코더 소리 되게 몽환적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얘기 또 우리끼리도 얘기를 네네. 나눴었는데 보컬이 참 네. 특색 있다. 원래 보코더로. 색소포니스트인데 네네. 지금 보코더의 주인이 이렇게 공연 때 보코더로 해가지고 노래를 대신 많이 해요. 네. 이런 이런 거 트레이드 마크처럼. 참 캐릭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코더 참 네. 재밌는 악기죠. 맞아요. 매력적인 악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노래도 들어봤고 계속해서 사연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2712님 생일을 맞아 강아지를 데리고 강원도로 당일치기 드라이브를 다녀왔어요. 눈 쌓인 산도 보고 푸른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들도 많이 먹고 돌아왔어요. 저는 좋았는데 우리 집 강아지도 좋았을까요? 또 이렇게 산책 갔다 오면 참 좋아하잖아요. 저 진짜. 꿈이에요.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바다나 뭐 어디 산에 한번 가보는 게 지금 네네. 소원인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2712님 재밌게 잘 다녀.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했을 강아지들 되게 겁니다. 좋아했을 것 엄청 같은데. 좋았을 예, 그렇습니다. 눈 쌓인 산을 봤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개들 눈 보면 정말 난리 나죠. 엄청 엄청 좋아요. 뛰어다니더라고요. 난리가 나요, 네. 정말로.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엄청 파더라고요. 난리가 나지. 시럽지도 않은지 발이 네. 참. 다음 사연이요. 네, 이혜진 님이 시험 준비하러 노량진 왔더니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1년을 살아야 한다니 벌써 너무 막막해요. 오늘 먹은 점심 얘기, 학원 선생님이 입은 촌스러운 셔츠 얘기, 길 가다 넘어질 뻔한 얘기 너무 하고 싶었어요. 푸른밤에 슬쩍 털어놓고 갑니다. 대할 사람이 없다라는 건 참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두 분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외로움을 푸는 것, 네. 좀 평소에 좀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저 스스로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좀 그런 편이어서 네. 사람과 대화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 네. 글쎄요, 뭔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조금 꺼리게 될 때도 꺼리게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랄까요, 용건 없이 만나는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커피 한잔 할래? 해서 불러내서 만나고 적적하니까. 네, 뭐 드라이브도 가고 네네. 뭐 그런 게 예전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주변 친구들이 대부분 다 결혼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러내야 좀 애매한 나이인 것 같아요, 제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그냥 거의 그냥 아침에 부모님께 안부 전화 정도. 그렇군요. 혼자 그냥 집에서 이렇게. 좀 네. 그 용건 없이 만나는다는 거 진짜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건 없이 만난다는 네. 게 진짜 그럴 사람이 있다라면 얼마나 네. 나도 그리고 상대방도 서로 복 받은 걸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가끔 이제 좀 지방 사는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용건 없이 전화를 꾸준히 해주는 친구. 그래서 되게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쩐 일이야? 그러면 그냥 보고 싶어서. 좋죠. 네, 그런 거 들으면 되게 좀 그래 내가 쓸모 있게 살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이요. 0380님, 저는 오늘 3천자 깜지를 썼어요. 교복 상의를 놓고 왔다고요. 평소엔 검사도 안 하시면서 왜 하필 오늘 검사를 하신 걸까요? 깜지 써보신 분 계신가요? 깜지 쓰기 너무 힘들었어요. 깜지 많이 썼죠, 학교 다닐 때. 빽하게 그 글씨 쓰는. 예. 종이를 까맣게 만들어서 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깜지를 수학 문제 깜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어떠한 이제 형태 공식을 배우면
그걸 대입해서 푸는 거를 그냥 스스로 만들어서 푸는 거예요. 문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깜지를 내주셨거든요. 뭐 영어 영단어 깜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그쵸. 저는 그쪽보다는 이제 수학 깜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제가 수학을 보면 치를 떨어요. 네,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게요. 어쨌든 교복상이 고생하셨네요, 진짜. 예. 아, 근데 추우셨을 텐데. 그러게요. 예. 잘 챙겨서. 날이 조금 풀렸긴 해서 그래요. 뭔가 또 이 청소년 분들은 이런 또 계절의 변화에 또 되게 춘추복. 예. 민감하고 아니면 그거 아닐까요? 교복 상의는 안 입고 패딩을 입은 거죠. 걸린 거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다음부터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잊지 말고 잘 챙겨 입으시길. 맞아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네. 다음 사연이요. 민정은 님이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맛있는 것도 먹고 드라마 보면서 수다도 떨고 즐겁게 보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때문에 화나셨던 일을 얘기하시는데 저랑 대화가 된다는 게 너무 행복하면서도 웃기더라고요. 소소하지만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또 가족들끼리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야기를 그리고 더군다나 좀 이런 미웠던 이야기를 나누면은 참 시시콜콜한 것도 이렇게 하면 맞아요. 좋죠. 그때 진짜 얼마나 내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던 거. 얼마 전에 또 네. 저도 어머니랑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네. 제가 얄미웠던 것들, 어렸을 때부터 얄미운 짓을 좀 했었던 것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하하호호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참 더 이제 돈독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참 같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뒷얘기를 하는 게 참 서로 이렇게 친밀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공동의 누군가의- 목적을 가지면 그러니까요. 공동의 적을 만났을 때 공동의 목적을 갖고 무언가를 이제 돌진할 때 그러니까요. 연대감 그 어떤 유대감 그리고 그 동맹은 더욱더 끈끈해지는 겁니다. 맞아요. 세계사에서도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동의 적을 갖게 되면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그러네요. 자 다음 사연이요. 정수진님, 집에서 1분 거리에 살던 친한 친구가 이사를 했어요. 매일 늦게 끝나도 툭하면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참 좋았는데 버스를 타야 만날 수 있어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 허전해요. 그 친구도 지금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당연히 느꼈겠죠. 그러게요. 그 허전함. 이런 허전함은 진짜 크거든요. 동네에 있었던 단골 치킨집만 없어져도 허전한데요. 그렇죠. 그 정도로 가까웠던 친구가 또 이사를 가면 진짜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동네 친구. 그러니까 이렇게 뭐 특히나 이렇게 푸른밤 새벽에 이렇게 끝나고 들어가면 네. 들어갈 때쯤 이렇게 도시도 이렇게 좀 다 불이 꺼져 있고 그럴 네네. 때 그냥 이럴 때 누구 같이 맥주라도 한 잔 할 수 있으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동네 친구 진짜 좋죠.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적재 씨는 좀 동네 친구 지금 뭐 이사 하셨을 텐데 이제 없죠. 이제는 이제 좀 없어요. 네. 그나마 이제 강아지 키우고서 이제 좀 덜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다음 사연 만날까요? 3561님이 친구한테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어요. 1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남자친구라 그런지 제가 자꾸 이것저것 묻게 되더라고요. 간섭도 하게 되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적당히 해야겠죠. 참 오랜만에 생기는 남자친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렇게 또 마음이 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뭐 남자들도 뭐 애인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연애에 대한 고민들을 공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들은 네.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저는 심지어 저도 거의 안 해요. 저는 되게 엄청 친한 친구들이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참 이런 걸 공유하는 친구들을 보면 참 재밌고 신기할 때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연애사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남들과 공유하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또 어찌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들이 많이 맞아요. 오가서 자 그래요. 임원희 씨의 추천곡을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노래 주제를 네. 듣고 사실 저도 최근에 이런 약간 비슷한 좀 위로가 되는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힘든 하루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네. 좀 요즘 진짜 뭔가 이렇게 살맛 안 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런 노래를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저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네.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으면 누군가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 예.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가사로 이렇게 적어서 그렇게 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조금 듣는 분들께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오늘 이 곡을 골라왔습니다. 힘든 하루라는 곡입니다. 네. 하비누아주의 김지혜 씨와 또 함께 네, 맞아요. 하셨고요. 네. 임원일과 김지혜가 함께한 힘든 하루 노래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나요? 그대 눈빛이 슬퍼요. 오래 좋아했던 그 사람의 답장이 오지 않나요? 웃을 일이 줄어들고 뭔가에 빠질 여유도 없죠. 일을 마치고 잠들었다 깨면 똑같은 오늘인걸요. 힘든 하루였죠. 그대의 뒷모습이 많이 지쳐 보여요. 꼭 안아주고 싶어요. 마음이 아파서 슬플 땐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몸에 난 상처보다 깊고 아픈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힘든 하루였죠. 그대의 뒷모습이 많이 지쳐 보여요. 꼭 안아주고 싶어요. 지친 하루였죠. 문득 모든 일들이 두렵고 버거워질 때 잊지 말아주세요. 충분해요. 그댄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네, 임원일의 힘든 하루 듣고 왔습니다. 또 이 기타 연주와 함께 네. 두 보컬의 어떤 케미가 상당히 좋네요. 정예진님, 힘든 하루 제게 힐링송입니다.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어 고마워요 한일 씨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또 이런 힐링 코드들이 많이들 생기고 네. 생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들 많이 지쳐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참, 네.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도 서로 위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네. 관계라는 것도 참 복받은 것 같습니다.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이예진님도 노래가 포근해서 이불 같아요. 꼭 안아주고 싶어요라니 오늘 많이 추웠는데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날씨가 참 네.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요. 따뜻해졌다가도 추웠다가도 참 뭐 이 환절기에 맞아요.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다들 감기 좀 조심해야 돼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연 계속 만날까요? 네, 최정윤 님이
이번 달 말이면 언니가 결혼을 해요. 제가 많이 의지하고 언니도 저를 많이 챙겨주는데 그런 언니가 집에 없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너무너무 허전합니다. 분명 좋은 일인데 제 마음은 그와 반대로 가는 기분. 하루하루 언니와 나누는 대화가 소중해요. 그래요. 또 이렇게 결혼을 하면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마음도 당연히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스스로의 어떤 가족을 또 꾸리는 예, 과정들 중 하나니까 분명히 성장하는 것이 있겠죠. 정인 씨도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어때요? 이런 형제가 만약에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네. 그리고 나랑 정말 닮은 사람. 그런데 네. 제가 잘 모르는 낯선 누군가와 가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그냥 연애하는 거랑 가족이 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왜 서운한지 약간 알 것 같아요. 뭔가 내 편에 누군가를 하나 뺏긴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뭐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시간이 또 지나가면 나에게도 소중한 인형 한 명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적재 씨는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동생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 누군가를 만나거나 뭐 친한 사람들이 있거나 할 때 나중에 헤어질 때를 미리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놓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고 뭐 가족들과도 마찬가지고 평생 함께 할 수 없는 거를 다들 아니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걸로 인해 상처받았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미리 약간 준비를 해놓는 편이고 그리고 이렇게 가족이 같이 있다가도 언젠가 독립을 하고 헤어지고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같이 있을 때 더 이렇게 잘 행복하게 시간 보내고 나중에 헤어질 때도 어차피 서로 아예 안 보는 건 또 아니니까요. 근데 미리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준비를 해야 예, 맞죠. 네. 자, 다음 사연 만날까요? 6458님, 취준생인 저는 하루 종일 자소서와 씨름을 했습니다. 취업 준비생 기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부모님 뵐 면목도 없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기만 하네요. 언제쯤 좋은 일이 생기려나요? 곧 오겠죠. 취업 준비 하시면서 또 푸른밤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래요. 이 마음 정말 막막한 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만 부모님 뵐 면목도 없다. 이 마음이 참 얼마나 힘들까요, 진짜. 그래요. 네. 항상 나의 편이었던. 자기소개서 쓰는 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저도 진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학교에 이제 수업을 나가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력서라는 걸 써봤어요. 네네.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게 있는 줄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나에 대한 이력을 적어야 되는데 뭘 적어야 되는지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또 그거를 하나하나 다 또 증명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야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복잡한 과정도 엄청 있고. 복잡하고 그래서 무엇을 넣어야 되고 무엇을 빼야 되는지도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글로써 나를 표현한다는 게 쉬운 일은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예, 잘 고민하셔서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요. 0302님이 여행을 가고 싶어서 작년 3월 1일에 1년 만기로 가입했던 적금을 드디어 찾아왔어요. 매달 10만 원씩 넣은 거라 어디 멀리 갈 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묘하게 뿌듯하네요. 저 어디 갈까요? 그래도 꽤 되겠는데요. 그래요. 1년이면 예, 적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묶어두는 의미가 또 이제 크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받았을 때 어떠한 성취감도 있고 내가 목적을 또 두고서 이렇게 여행을 목적으로 이렇게 뒀다면 거기다가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이게 조금만 보상도 미리 있고. 계획을 좀 잘 짜서 항공권 같은 걸 미리 구입을 했으면 사실 이 금액이면 꽤 멀리도 다녀올 수 있는 금액이긴 꽤 멋지게 한데. 또 여행을 또 할 수도 있는. 1년 뒤에 그 비행기 표를 지금 사고 그쵸. 다시 적금을 또 드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다. 그러면 1년 동안 고생했던 보상은요? 비행기 표로 굉장히 싼 비행기 표로 보상받는 굉장히 싼 비행기 표를 보면서 네. 좀 스스로 좀 따뜻하게
그러니까 집에서 귤을 먹으면서 비행기표를 미리 사놓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미리 사놓는 이때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실 비행기표 같은 건 네. 미리 사놓는 게 맞아요. 시즌 맞춰서 미리 사놓는 게 최고입니다. 훨씬 싸고 예. 예. 그렇죠. 한 달 전 그래요. 이렇게 사면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한 달 전은 네.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오, 거의 금매 수준이에요. 네. 어디를 갈지는 뭐 여기저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사실 멀리 가고 싶다면 멀리 가고 싶다면 네. 조금은 계획을 미루시더라도 미리 비행기표를 사시고 1년 더 도전? 혹은 힘들긴 하겠다. 가까운 쪽은 사실 뭐 가까운 쪽은 뭐 아시아 네. 쪽이겠죠. 네네네. 뭐 일본이라든지 네. 혹은 뭐 중화권 그 정도. 종현 씨는 해외 하도 많이 다니셔가지고 네네. 잘 아시잖아요. 많이 아시아권은 갔긴 합니다만. 어디가 가장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일본어를 할 수 있으니까 언어가 편한 쪽을 좀 좋아하긴 해서 근데 그거랑 좀 반대로 개인적인 성향이 겨울을 되게 좋아해요. 눈 내리는 걸 좋아해서 저는 시간이 생기면 삿포로를 꼭 맞아. 가려고요. 근데 또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삿포로 물론 좋긴 합니다만 뭐 1년 내에서 추천을 드리면 뭐 여기저기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물가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또 가야 그렇죠. 되긴 하니까 삿포로가 저는 좀 해외 여행을 간다고 하면 첫 번째 목적일 것 같아요. 목표. 저 해외 여행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예, 여행으로는 또 예. 막상 태어나서. 저는 작년 요맘때쯤에 독백 공연 끝나고 네. 친구들이랑 이렇게 후쿠오카로 이렇게 차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로드 트립을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또 온천도 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공기도 너무 맑고 그냥 이 전원의 그 분위기가 좀 한국이랑 확실히 많이 좀 다른 그 이색적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SNS 같은데 이제 그 후쿠오카 여행한 친구들 사진들 막 올라오는 걸 보니까 다시 또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저 같으면 후쿠오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적재 씨는 좀 기억에 남았던 장소라든지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여행 좋아하는데 막 어디를 많이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저도 일본을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일본 사람들의 특유의 그 조용한 그렇죠, 성격들과 그러니까 뭔가 좀 정리정돈을 네, 좀 정리정돈 다들 잘 잘하니까. 돼 있고, 이렇게 뭐 어디를 가더라도 굉장히 뭔가 그 직업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또 친절하니까 사람들이. 장인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장인들도 많고 그래서 약간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본 가깝기도 하고요. 네, 가깝고. 거리상 물리적으로 그렇죠. 봤을 네. 때도. 자, 그리고 이제 노래를 한 곡 들을까 합니다. 적재 씨의 추천곡. 네, 저의 요즘 하루 마무리 곡인데 네. 저의 아이돌이에요. 존 메이어. 존 메이어. You're Gonna Love Forever Me라는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 노래 진짜 좋아요. 이렇게 뭐랄까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션 노래를 들으면서 잠에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뮤지션이 잠들기 딱 좋은 노래를 낸 것 같은. 네. 전 존 메이어가 네. 세상에서 기타 치는 남자 중에 제일 섹시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멋있어요. 특허 낸 느낌이 있죠. 존 메이어 너무 멋있어요. 또 최근 앨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몇 년 전까지 내던 앨범은 제 취향이 아닌 길로 자꾸 가서 뭔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그 저번 달이랑 이번 달에 낸 앨범은 거의 너무 좋더라고요. 취향 저격 당해요. 네, 취향 저격 당했어요. 그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을 뿐. 그렇죠. 그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을 뿐 나의 취향이 아닌 음악을 하고 있는 건 또 아니었군요. 그러니까요. 약간 나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존 메이어. 멋있는 남자의 노래. 네. 듣고 오겠습니다. You're Gonna Live Forever in Me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Great big bang and dinosaurs, fiery rain and meteors. It all ends unfortunately.
but you're gonna live forever in me. I guarantee. Just wait and see. Parts of me were made by you, and planets keep their distance too. The moon's got a grip on the sea, and you're gonna live forever in me. I guarantee it's your destiny. Life is full of sweet mistakes, and love's an honest one to make. Time leaves no fruit on the tree, but you're gonna live forever in me. I guarantee it's just meant to be. And when the pastor asks the pews for reasons he can't marry you, I'll keep my word and my seed. But you're gonna live forever in me. I guarantee. Just wait and see. 존 메이어의 You're Gonna Live Forever in Me 듣고 왔습니다. 천민영님, 존 메이어님 요즘 SNS 라이브에 푹 빠지셨던데 그것도 챙겨보시나요? 저는 적 메이어도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적재 씨를 또 적 메이어 그렇게 또 아, 불러주시네요. 예. 여러 가지 있네요. SNS 라이브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이거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나요? 요즘에 그냥 이제 개인 방송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SNS로 즉흥적으로 아무 때나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 뭐 사람들의 반응도 볼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 가끔 강아지 산책할 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재밌더라고요. 아, 좀 그런 식으로도 또 일상의 네. 어떤 공유 동영상으로 네. 방송으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이렇게 또 하니까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임원일 씨의 추천곡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오늘 저의 두 번째 추천곡은 루시드 폴의 고등어 네.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루시드 폴의 가사는 뭐 최고죠. 약간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위로하고 이런 건데 일단은 뭐 몇만 원이 넘는다는 서울의 꽃등심보다 뭐 이런 가사. 네. 어떻게 그런 지느러미요. 표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어가 주는 어떤 서민적인 느낌과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우리의 가난한 마음들을 좀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가사가 약간 좀 다른 차원의 가사인 것 같아서 맞아요. 좀 뭐랄까요? 마지막에 수고했어요. 오늘 하루도 할 때 되게 좀 깊이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서 노래를 너무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좀. 오늘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이제 선곡한 노래들도 그렇고 좀 힐링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편안하게 노래들이 네. 유난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지금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주에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합시다. 자, 임원일 씨의 추천곡 루시드 폴의 고등어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튼튼한 지느러미로 나를 원하는 곳으로
없는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나는 또다시 바다를 가르네. 몇만 원이 넘는다는 서울의 꽃등심보다 맛도 없고 비린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는 안다네. 그동안 내가 지켜온 수많은 가족들의 저녁 밥상.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던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우연히 겹친 인연이었다. 어쩌다 친구와의 식사 자리에 합석한 그 사람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살고 있었고 내가 가끔 들리는 집 근처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우연에 놀라 웃으며 교환한 연락처는 어느새 대화의 통로가 되었고 가까스로 산다는 핑계로 가진 몇 번의 만남 이후 우린 조심스레 마음을 고백했다.
약속 시간을 정할 것도 없이 지금 나갈까? 하고 집 앞에 나서면 조금 더 빨리 나온 사람이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데려다주고 집 앞에서 헤어지곤 했다. 치즈케이크 먹고 싶다는 핑계로 일하는 빵집에 찾아가면 놀라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에이드를 건네주며 웃어주는 얼굴이 좋았다. 버스에서 잠들면 목적지에서 말없이 손을 꾹 잡아 깨워주는 다정함이 좋았다. 추운 날이면 따뜻한 음료를 들고 나를 데리러 와주는 그 마음이 좋았다. 그래서 그만큼 미안했다. 그때 난 사정상 시간을 내는 게 자유롭지 못했고 그래서 우린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난 그게 모두 내 탓인 것만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 잠깐 얼굴만 볼 순 없나 하는 그 사람의 귀여운 투정에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결국 난 쌓여가는 미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다는 핑계로 그 사람에게 이별을 말했다. 그 사람은 이유도 묻지 않았다. 그저 네가 힘들다면 어쩔 수 없지 라며 받아들였다. 그 마지막 모습에 난 조금 많이 울었다. 비겁한 핑계지만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땐 우리 관계에 서운할 일이 생기는 게 나 때문이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게 미안했다. 하지만 그때 난 도망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다. 나도 보고 싶다고 많이 좋아한다고. 만남보다 후회가 더 오래 될 줄 알았다면 그때 미안해하지 말고 고마워할 걸. 그랬다면 우린 지금 달라질 수 있었을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가깝고도 멀었던 우리. 아직 누굴 사랑할 수 없는 그대 지친 가슴을 난 너무나 잘 알죠. 변함없이 그대 곁을 지켜왔지만 그댄 지나버린 사랑 그 안에만 사는 걸 원하고 원망하죠. 그대만은 내게 다가올 시간을 힘겹게 만드는 사람. 지난 날들은 그대의 아픈 얘기를 모르고 싶은 걸. 소리내어 환히 웃을 때도 그대 가슴만 울고 있는 걸 느끼죠. 그런 그댈 끌어안아주고 싶지만 이런 내 맘 들키지 않기로 한 걸요. 원하고 원망하죠. 그대만은 내게 다가올 시간을 힘겹게 만드는 사람. 그대 지난 날들은 그대의 아픈 얘기를 모르고 싶은 걸. 지금 그대는 빈자리를 채워줄 누구라도
8호의 끝. 오늘은 임지은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에즈원의 원하고 원망하죠 였습니다. 네. 5762님. 정말 일이 많아서 그래서 바빴던 적은 있어요. 밥도 굶고 일에만 매달릴 만큼 정신 없는 날들도 있었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오늘도 못 만나? 라고 물을 때마다 응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날이 늘어나면서 바쁜 제가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그 사람과 헤어졌고 그 뒤로 여러 번의 새로운 만남과 이별이 있었지만 아직도 그 사람이 많이 생각나는 걸 보면 미안해서일까요? 아쉬워서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미안해서일지 아쉬워서일지 모르겠지만 사연자분 사연과 지금 보내주신 5762님 사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절대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상대방이 나의 감정에서 이제 멀어졌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이게 가장 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떠한 순간이 되는 시발점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채워지고 충족이 됐을 때 온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물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쏟아주어서 내가 스스로의 어떠한 자존감, 자신감이 생겨나서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에는 서로 건강하게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두 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스스로와 상대방.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결여가 돼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연자분도 그렇고 지금 보내주신 그 5762님도 그렇고요. 글쎄 그 사람이 본인에게 얼마나 큰 무게감이 왔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에서 배워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만들어지는 인연들도 분명히 더 있을 것이고요. 임지은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마스크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진님. 종디 오늘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열등감에 공부에 사람에 치여서 책상에 엎드려서 조금씩 울다가 집에 와서 펑펑 1시간을 울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그게 참 힘들어요. 아직도 울렁울렁합니다. 자고 나면 좀 나아지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내 뜻대로 움직이면 진짜 참 얼마나 세상이 한결 수월해질까요? 쉽지가 않은 게 요즘입니다. 열등감, 공부, 사람 여기저기에 치이다 보면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했던 어떤 동작들, 충격들 뭐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버틸 수 있는데 이게 쌓이면 멍이 되고 멍을 넘어서서 되게 큰 통증이 오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피로골절이 오고 그런 것처럼 몸에도 그런 충격이, 내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자그마한 충격이 여러 번 가해지고 그것이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자극이 된다면 육체적으로도 버틸 수 없는데 심적인 부분은 더하겠죠. 우리 눈이 닿지 않는 부분이니까 얼만큼 충격이 가해지는지 내 스스로 조금 마음을 좀 등한시하고 있을 때 오는 충격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마음의 상처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잘 한번 돌아보시고 분명히 스스로를 좀 챙기기 시작하면 회복은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시간에만 맡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또 아니고 시간에 도움을 받되 회복을 주체적으로 이루는 건 나라는 걸 좀 알고 계시고요. 내 스스로 나를 좀 계속 돌아보고 좀 내가 어디에서 아팠었는지 그냥 덮어놓는다고 해서 항상 낫는 건 아니거든요. 덧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서 상처를 받았고 어떤 식으로 이걸 내가 치료해 나갈 수 있을지를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2646님.
요즘 자꾸 마음이 조급해져요. 시간은 점점 빨리 흐르는 것 같은데 전 아직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기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제가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저를 채워보려고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은 책이라는 말 맞는 얘기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예. 뭐 물론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라면 저는 책이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생각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무언가.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책이 주였잖아요. 뭐 1000년, 2000년 전에는 책 말고는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문화체계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나의 어떠한 내면의 무언가, 그리고 세상의 무언가를 접할 수 있는 어떤 매체라면 전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도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다큐멘터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뭐 만화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래요. 본인 스스로 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노래 들을까요? 박지윤의 그러지 마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참 밝았던 하늘빛이 선명하던 그날 오후, 수화기 넘어 들리는 불안함과 공포를 닮은 그 목소리, 멍하니 서서 어지럽게 머리를 치는 내 심장 소리가 숨 쉴 수 없어 돌아갈 곳 없는 내 마음을 난 어떻게 할까. 모든 게 끝인 건가요? 정말 이렇게 끝인 건가요? 아직 남겨진 사랑이 많은데 수없이 다짐했던 말, 사랑은 두려움을 잊는다. 그대 없이 난 어떻게 하죠. 세상은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흐르겠죠. 유난히 더 밝아서 지울 수 없는 날들이 참 많아요. 햇살이 눈부셨던 그날처럼 우리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한참을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대는 날 꼭 안아주었죠. 울지 말아요. 우리의 마음은 저 멀리 사라지지 않아.
세상은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흐르겠죠. 가지 말라는 말도 그 어떤 한마디도 더는 할 수 없었죠. 그대도 그랬나요? 끝없는 방황 속에 다시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말아요. 제발 다시 우연이라는 것조차 단 한 번도 허락지 말아요. 세상은 오늘도 그대가 없이 또 흐르겠죠.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제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토미 페이지의 I'll Be Your Everything입니다. 토미 페이지는 수려한 외모와 감미로운 목소리로 90년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꽃미남 팝스타죠. 가수 하수빈 씨와 찍은 초콜릿 CF를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인기 절정이었던 94년엔 내한 공연을 열어서 한국 팬들과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그 뒤로도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해오던 그가 지난 3월 3일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죠. So long that I've waited for a girl to come into my life and in my world. I can't explain my feelings for you. I guess you're just all my dreams come true. And I'll be your lover, and I'll be your best friend. I'll be your friend. I'll be there when you're needing me. I'll be your everything. Your everything. I'll be your everything. I'll be all that you want and all that you need. I'll be your everything. I'll give you all that I have, my love, my life, and me. I'll be your everything. Now that we're together at last, we shouldn't think about our problems in the past. 'Cause true love takes a miracle to find. I guess that I've been blessed 'cause I've got you by my side. And I'll be your lover,
best friend. I'll be your friend. I'll be there when you're needing me. I'll be your everything. Your everything. I'll be your everything. I give you all that I have. My love, my life, and me. I'll be your everything. When you're lost and you're down and you're seeing darkness, and there's no one there that can be found, just turn around, I'll be there, holding out my arms for you. Just reach for me, I'll be the one to set you free. I'll be your everything. Make your whole world turn around. I'll be all that you want to you. And let you know this love is true. I'll lift you up when you're feeling everything. Make your whole world turn around. I'll give all my heart and soul to you. To let you know this love is true. I'll be your everything. Ooh, I'll be